안녕하세요. 포커스 부평의 이지연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부평에서도 뜻깊은 행사와 함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들이 마련됐는데요. 부평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흔적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일제강점기의 기억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도 대륙 침탈에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당시 식민지 조선을 대륙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군수공업을 비롯한 산업개발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경성과 인천을 하나로 묶으려는 경인 메트로폴리탄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경인블록의 중간지대인 부평도 공업도시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제 바로 뒤에 보이는 이곳이 캠프마켓인데요. 캠프마켓은 에스컴시티의 메인 구역으로 부평구 부평 1동, 산곡 3동, 산곡 4동에 걸쳐서 위치한 미군기지입니다. 일본은 부평 일대의 훈련장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캠프마켓 자리에 당시 국영 군수공장인 일본 인천 육군 조병창을 조성했습니다. 광복 후 조병창에 주둔한 미군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군수기지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1973년 에스컴이 폐쇄되어 경북 외관 등지로 이전한 후 현재는 일부 시설들만 잔류한 채 부평에 소재한 미군기지의 공식 명칭인 캠프마켓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부평구는 최대의 군수물자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본 당국이 부평을 군수기지로 설치한 이유는 첫 번째로 부평이 안개가 짙은 분지여서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에 유리했고, 또 두 번째로는 항만과 철도시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송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이 군수기지의 최적지였다고 합니다. 한강 이남의 최대의 군수공장인 조병창은 강제동원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면서 동시에 조병창에 위장 취업한 조선 청년들이 독립에 필요한 무기를 제작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산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캠프마켓 옆으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철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철로는 한때 경인선과 연결되어서 육군 조병창 내부까지 이어져 군수물자를 쉽게 실어 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그 철로의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평역과 미쓰비시 공장을 연결하는 철로가 생긴 건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이 완공될 무렵입니다. 부평역에서 미쓰비시 공장으로 이어지는 히로나카선과 부평역에서 캠프마켓을 거쳐 제3보급단까지 들어가는 철로로 나뉘어졌는데요. 당시 설치된 철로는 더 이상 운행되지 않고 멈춰버린 채 그날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는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많은 조선 청년들을 징용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는데요.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 부평공원에서는 당시 고역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부평공원은 해방 후 미군 부대가 자리를 잡았다가 한국군 부대도 주둔하게 되는데요. 2002년 지금의 부평공원으로 개방되면서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에 시달렸을 많은 분들의 아픔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12일 부평공원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드물게 부녀상으로 조각되었는데요. 당시 소녀노동과 노인노동의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부평 출신 강제동원 경험자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네, 부평에는 이곳 부평공원 외에도 일제강점기 역사를 간직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있던 공장과 숙소가 자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80여 년 전의 흔적을 지금 좀 더 가까이 만나러 가볼까요? 1930년대 후반 무렵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이곳, 삼릉 주변에 공장이 생기고 마을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삼릉은 삼릉사택의 준말로 삼릉을 한자로 쓰면 세계의 마른 모란 뜻이 됩니다. 지금의 삼릉은 약 80여 년 전 이곳에 들어온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회사 이름이 마을의 지명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사님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 일본의 네.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사택이 있던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건가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1938년 일제 총동원령 이후에 여러 곳에서 이제 강제 노동자들을 징용하다 보니까 히로나카 상공이라는 회사가 미쓰비시 이전에 부평 공장을 지으면서 그 공장에서 이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택을 지은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의 아픔을 간직한 삼냉마을. 삼냉은 전국에서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징용의 현장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적나라했던 건축물과 마을 전체가 본 모습을 유지하는 곳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소유였다는 점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연구사님, 지금 이곳 삼냉이 예전과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지역 내에서도 조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이 일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당부하고 싶은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12월에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은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제징용의 현장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었던 미쓰비시에서 사택촌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강제징용의 현장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평에는 미쓰비시 전범기업이 세운 군수공장과 함께 수많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도 함께 지어졌는데요. 이곳 상곡동 영단주택은 1940년대 초반 일제의 한반도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일본 육군 조병창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생활했던 곳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1960년대 후반 조성되는 부평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터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연구사님, 지금 저희가 찾아와 있는 이곳이 바로 영단마을인데요. 주변을 둘러봐도 좀 낡고 허름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곳이 일제강점기에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이었나요? 이곳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 후반에 이제 한국 병참 기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조병창이랑 군수 공장이 부평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육군 조병창에 있던 그 노동자들이 주로 이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영단에서 이곳을 거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상곡동 주택영단으로 이제 계속 불려지게 됩니다. 상곡동 근로자주택은 신축 당시 일본 육군 조병창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광복 후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들을 위한 근대적 개념의 공동주택단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사님, 이 영단마을이 부평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지닐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거주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미국 에스컴 시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분들이 주로 이곳에서 사셨어요. 이곳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부평의 역사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곡동 영단마을은 비록 공가와 폐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슬럼화되면서 주변 환경도 안전과 화재에 노출되어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어진 근대적 주거문화로서의 가치 있는 지역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역사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평의 일제강점기 현장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잔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평 토굴인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아픔을 마주하게 될지 가보겠습니다. 부평구 미군 캠프마켓 서쪽 한봉산 자락에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과 학생들의 아픔이 담긴 24개의 토굴이 발견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파야했던 전쟁 유적의 흔적들입니다. 네, 제가 지금 들어온 이곳은 C구역에 위치한 부평 토굴인데요.
와, 정말 이 안이 굉장히 넓고 또 차가운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 조선인들을 갖다가 강제로 네. 이제 임도 주지 않고 아, 이제 강제 동원을 해서 이용을 한 거죠. 와, 진짜 이 벽이 진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못 대고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파낸 거 아니에요? 되는 거는 기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때문에 일제강점기 당시 부평은 서울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자 인천항도 가까운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토굴은 인천 육군 조병창이 조성한 무기 은닉 장소뿐만 아니라 조병창에서와 같이 무기 생산과 보관 등 전쟁 대비용 지하시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평 시민들은 그간 알려지지 않은 군사시설물이던 토굴을 다수 발굴하면서 문화예술 활동과 역사 교훈 탐방 장소로 활용하는 등 부평 토굴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평 토굴까지 직접 들어갔다 와 보니까 정말 이 100여 년 전의 역사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부평 구민들은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이 토굴들을 활용해서 역사의식 함양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평 문화원이 주관한 2016년도 어르신 문화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한 부평 토굴. 부평 구민들은 그간 알려지지 않은 군사시설물인 토굴을 발굴하면서 구술 기록과 사진, 동영상을 남기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는 부평구와 같이 필드워크나 학교와 연계한 특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단 10년이 넘은 은빛 여울은 연극을 사랑하는 부평 지역 내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 극단인데요. 지난해에는 부평 토굴을 소재로 한 새남매의 봄이라는 의미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새남매의 봄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해 부평으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그런 흔적이 담긴 토굴을 소재로 한 공연을 하셨는데요. 이런 걸 준비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지배 시기에 네. 부평 조병창을 중심으로 사행된 우리 인권유리라든가 네. 또는 강제징용, 노동 착취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 다음 미래 세대에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또 공연을 했습니다. 이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 밑에서 이제 이렇게 간호사 밑에서 이제 잔시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갖고 서로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그 감정이 격해 갖고 그 역할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부평 주민분들과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기억해 나가길 바라실까요? 부평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는 높은 역사의식을 갖도록 네. 하고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되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오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부평 주민들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준 연극의 내용처럼 부평 토굴은 여전히 잊혀져가는 과거의 화석이 아닌 기억해야 할 역사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부평이 그런 의미 있는 역사를 보존하면서 그 네. 역사 의식까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대한 좀 창피한 것들 네. 그런 문화가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창피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존하고 지켜감으로 해서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그걸 체험함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는 이러한 좀 안 좋은 순환의 역사를 갖다가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평은 인천 내에서도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인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부평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일제강점기의 유적들을 둘러보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되어줄 부평의 소중한 역사유산. 구민들과 함께 마주하는 치열했던 시대의 산물은
과거와 현재를 지나 더욱 힘찬 부평의 미래를 열어갈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